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홍코노미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관련 개념들을 몇 가지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민국 인구 현황,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인구가 대략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5천만 이상 정도라고 보통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5,182만 9천이었는데 이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갈 때는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앉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인구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5,200만이 조금 안 된다, 5천만은 넘는다, 한 그 정도 수치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세대수를 써놨는데, 참고로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라고 했지만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1인 가구, 즉 혼자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전국이 5,100만인데 세대수는 2,300이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대수는 더 수도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대당 인구를 따지면 약간 2.24 정도가 나오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거는 이제 전국 대략 우리 한국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왜? 1인 가구. 자, 그리고 이제 출생아 수를 여러분들이 좀 수치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런 걸 지나면서 출생아 수 30만 명, 그러니까 1년에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30만 명이 붕괴될 거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30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어떤 거냐면은 외환보유액 같은 거 여러분들 할 때 보통 수치를 얼마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4천. 코스피는 보통 2천대 후반이었다가 2021년 들어서면서 3천대로 올라섰죠. 자, 환율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원달러 1,200원 정도로 보고 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1,100원까지 이제 알아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경제 지표에 관련해서 대략적인 대표적인 수치,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번 저출산 이런 소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시사점,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짚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기사 읽으시면서 많이 살펴보셨을 건데, 자, 우선 일자를 확보해야겠죠. 자, 태어나는 수도 이제 줄어드는데 사망자 그리고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복지 서비스만 제공하기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노인들 중에도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는 어때요? 대체로 아무래도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에 그칠 우려가 있고,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정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복지 측면인데, 이건 제가 마지막에 이제 대응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은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대응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측면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다. 즉 복지가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죠. 이런 측면이 있고, 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용어들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1인 가구, 즉 1인 세대인데, 전체 세대 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906만 세대인데, 906만 세대라는 숫자를 외우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다? 40%. 그러니까 전체 세대 중에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다. 자, 그렇게 해서 자, 2019년, 2020년 이제 1인 세대가 자꾸 증가하면서 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겪었던 거는 다 그거예요. 1인 세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특히 금융권 1인 세대에 대해서 어떤 금융상품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경제나 상권에서는 1인 세대, 혼밥족, 혼족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1인 세대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1인 세대의 주거, 그쵸? 아무래도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 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1인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나 이런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거 형태도 점차 달라지고 있죠. 이제 소형 사이즈로. 그리고 문화라든지 생활. 자, 혼자 사는 것과 4인 가족이 사는 것에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1인 세대가 그동안은 그렇게 1인 세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불거져 나오진 않았는데 주로 이들의 소비 패턴에만 접근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1인 세대 중심으로 경제가 굴러간다고 하면은 크게 바뀔 거란 말이죠.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1인 세대가 앞으로 많이 변화될 건데, 그에 따른 뭔가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데드크로스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 인구 현황에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 그래서 반대로 꺾였다라고 해서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은 보통은 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같은 거 언급할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대말로 그 뭐 골든크로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한 해 내내 이 표현이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올 초에 좀 이런 완전히 꺾이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책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책이라고 하면 뭐였죠? 예, 뭔가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리고 뭔가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2자녀 이상이면 어디 갔을 때는 뭐 금액을 낮춰준다든지, 뭐 공짜로 해준다든지, 약간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자, 이번에 완전히 데드크로스 이 결과가 나오면서 다른 한편에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저출산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 못한다. 이거 현실이다. 대신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고 이거에 맞춰갈 것인가? 즉 이거에 우리가 적응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노인 일자리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정부에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말고 정말 노인들이 생산성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정부에서 기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혹은 두 번째 아까 정부에서 이러한 복지 측면이라고 그랬죠. 복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 노인들에 대한 거동이 불편할 때 뭐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보조해주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이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보조 장치를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자, 기계가 인간의 많은 것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인들과의 이러한 인간 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교류 있죠. 그거는 사실 기계가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복지를 단순히 재정 지출이 아니고 이 노인들과의 어떠한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측면으로의 고민을 해서 저출산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거면 적응해 나갈 건지, 예, 이 재정 지출 확대라는 앞으로 이런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해 첫 시간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뭐 그 밖에 데드크로스 관련된 내용 언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서 덧붙여서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이러한 수치라든지 이런 용어 같은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어디서 답변한다든지 토론 같은 거 할 때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